오미크론 유행으로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2만 명대를 기록했고 재택치료 환자는 7만 명을 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이 일부 변경됐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은 기존대로 6명을 유지하고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밤 10시로 1시간 늘어났습니다. 새 거리두기는 19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거리두기 완화 조정에 대해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영업시간 연장에 대해서는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울 코로나19 관련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미크론 유행으로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서울에서만 하루 사이에 2만 5천여 명이 늘은 건데요. 서울의 신규 확진자가 2만 명을 넘은 건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처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른 오전부터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 속에서 지역 확진자도 폭증하고 있는데요. 은평과 양천의 경우 한 달 전 30명 안팎이었던 하루 확진자는 18일 0시 기준 양천은 975명, 은평은 전날 기록보다 300여 명이 많은 1,09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300명대로 확진자 규모에 비해서 낮은 수준입니다. 방역당국은 위중증 환자는 2,000명까지 감당할 수 있고 중환자 병상의 경우 현재 70% 정도 여유를 확보하고 있어 의료체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유행이 계속된다면 의료체계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확진자가 얼마로 늘어날지도 아직은 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지나치게 급증할 경우에는 의료체계나 우리 사회의 필수 사회기능 유지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역학조사와 접촉자 추적 관리가 고위험군 중심으로 변경되고 출입명부 의무화가 잠정 중단됐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도 직접 들어보시죠. 광범위하게 접촉 조사를 위한 출입명부 관리는 효과성이 다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출입명부 의무화 조치는 잠정적으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방역패스 시설에 대해서는 접종 여부 확인을 위한 QR코드 서비스는 계속 제공합니다. 18일 0시 기준 서울에서 치료 중인 재택치료자는 7만 1,795명입니다. 서울시 중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25.9%,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7%입니다. (10만 9,831명)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19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은 지금처럼 6명까지로 유지하되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밤 10시까지로 1시간 늘렸습니다. 확진자는 급증하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려는 조치인데요. 이 거리두기 조정안은 선거 이후인 다음 달 13일까지 3주 동안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달 말에서 3월 중순쯤 신규 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후에 확산세가 좀 꺾이게 되면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자, 이번 조치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여론은 지금에서 김진재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19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의 매장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 연장됩니다. 사적 모임 인원은 기존처럼 6명으로 유지됩니다. 당초 사적 모임 인원이 8명으로 늘어날 거란 관측도 있었지만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세를 고려해 영업시간만 1시간 연장했습니다. 인원 제한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거리두기 조치가 조금이나마 완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시간상 이렇게 여유 시간이 조금이라도 뒤로 미뤄지면은 영업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불안하고 그렇긴 하지만 어차피 쭉 그렇게 지내온 상황이니까 아마도 그냥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그러시면 괜찮을 듯 싶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식사를 하고 오시는 직업 이제 다음에 이제 매장이다 보니까 1시간 늘어난 거에서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접촉자 추적 관리를 위한 안심콜이나 수기명부는 잠정 중단되고 QR코드는 백신 접종 여부 확인용으로만 사용됩니다. 청소년 방역 패스 시행일은 기존 계획보다 한 달 연기됐습니다. 정부는 현장 준비 여건을 고려해 청소년 방역 패스를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방역 패스 자체에 대한 찬반 논란은 여전합니다. 백신을 2양 1이 된 거 그래도 나라에서 맞으라 하니까 꼭 3차까지 맞고 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역 패스는 꼭 해야 강제적이라도 좀 했으면 합니다. 불편하죠.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은 또 저희들이 일일이 또 이렇게 직접 체크를 해야 되니까요. 또 인원 또 부족한데 요즘 또 전문가는 당장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되면 코로나 확산세가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입장. 다만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확진자 수 증가 자체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점의 고비는 더 높아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위험군을 충분히 보호하게 되면 젊고 건강하신 또 충분한 예방접종을 마치신 분의 경우에는 감염이 된다 해도 건강적인 피해는 거의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으시겠고요. 정부는 거리두기 조치 시한 내에라도 추후 상황에 따라 조치 일부를 추가로 완화하거나 강화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은평구가 택시 운수 종사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은평구 개인 또는 법인 택시기사로 1인당 지원 금액은 40만 원입니다. 이번 지원으로 은평구 내 개인 택시기사 3천여 명과 법인 택시기사 1,200명이 재난지원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개인 택시기사는 오는 28일까지, 법인 택시기사는 다음 달 3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천구가 모든 주민센터에 폐의약품 배출 수거함을 설치했습니다. 폐의약품을 하수구로 흘려버리거나 일반 쓰레기와 함께 배출할 경우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알약은 포장지를 제거해서 한 곳에 모아버리고 가루약은 포장지를 뜯지 않고 그대로 버려야 합니다. 또 안약이나 연고 등의 의약품은 외부 종이박스는 분리하고 용기째 배출하면 되는데요. 양천구는 각동 주민센터 수거함에 모인 폐의약품을 한 달에 한 번 수거해서 모두 소각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은평구가 새로운 정책 발굴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받습니다. 은평구는 구정 운영에 창의와 혁신을 접목하기 위해 2022년 상반기 창의 아이디어 제안을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구민은 오는 6월까지 은평구 홈페이지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되는데요. 은평구는 지난해 아이디어 제안 공모 등을 통해 200여 건의 의견을 접수했으며 이 중에 7건을 선정해 포상한 바 있습니다. 양천구가 안전한 놀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 놀이시설을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 대상은 주택단지 358곳과 도시공원 98곳 등 모두 503곳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입니다. 구는 보험 가입과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시설 개선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공공생리대를 비치하는 공공기관을 290여 곳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공공생리대를 비치할 신규 기관 20곳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대상은 도서관, 박물관, 청소년 기관 등 참여를 희망하는 공공기관인데요. 현재 지원 중인 기관은 200여 곳으로 공공생리대 비치 위치는 스마트 서울 맵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평구가 취업 지원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모티콘 디자인 전문가 교육 과정을 무료로 운영합니다. 교육은 이모티콘 제작 가이드와 기획, 이모티콘 드로잉 실습 등 실무 중심 과정으로 다뤄집니다. 모집 인원은 20명으로
참여를 원하는 구민은 다음 달 7일까지 은평 여성인력개발센터로 서류를 제출해 신청하면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